7월 모의고사 한번 볼게요. 7월 모의고사에서는 이육사의 시 그리고 김종길의 시로 두 가지 시를 복합으로 해서 냈는데, 자, 이육사나 김종길이나 둘 다 우리한테 좀 익숙한 작가예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을 많이 봤겠지만 여기에 나온 작품은 조금 낯선 작품이 묶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한의 연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7월 모의고사가 구모나 수능을 적중시키는 의아한 상황을 발생시키면 안 돼서 전혀 연계가 안 됐고요.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문학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마 차분히만 했으면 그렇게 어려웠을 것 같지 않은, 문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서 비문학이 조금 변별력이 있게 나서 문학에서 시간을 좀 덜 쓴 친구한테 유리한 시험이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작품 한번 해석하면서 문제도 어떻게 났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육사의 황혼을 먼저 볼 건데요. 우리가 모르는 작품을 먼저 볼 때는 항상 화자를 먼저 찾고, 화자를 찾은 뒤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황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좀 먼저 파악을 하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 화자의 인식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그 대응하는 법을 배우면 되죠. 보면 되죠. 자, 지금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라고 했으니까 나라는 화자는 지금 골방이라는 공간에 있네요. 자, 골방은 그냥 방이 아니고 오래된 방이잖아. 그리고 어떤 따뜻한 볕이 잘 들지 않는 그런 방을 골방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거기에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러면 나와 외부 세계를 막고 있던 어떤 커튼이라는 것이 걷어지면서 나와 외부 세계가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돼요.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서. 근데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밖에는 해가 지고 있네요. 황혼의 시간이네요. 근데 그것을 나는 정성된 마음으로 맞아들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황혼의 그 시간을 느끼고 있네요.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자, 그럼 외부 세계가 황혼이라는 말을 통해서 나한테 쫙 들어오니까 내 눈에 바다의 갈매기가 보이네. 근데 갈매기들 같이도 라는 표현을 써서 갈매기와 인간은 모두 외로운 존재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외로운 것이냐 이렇게 했으니까 질문의 의도가 없는 서리법 활용했죠. 그죠? 자, 그럼 우리 A2에 대한 이해 2번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바다의 흰 갈매기에 빗대어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자, 인간은 외로운 존재야 얘기했으니까 잘 연결이 되는 그런 선지였습니다. 자, 황혼을 한번 불렀어요.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법을 돈호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한테 어떤 너의 부드러운 손을 내밀어 보라고 표현했으니까 황혼이라는 존재를 의인화시켰네요. 그래서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이건 누구한테? 황혼한테. 황혼아, 내가 너한테 입술을 맞춰볼게. 그리고 내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황혼이,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해가 지는 쪽, 이쪽은 다 해가 지고 이쪽은 다 해가 뜨겠죠. 반쪽은. 그러면 내가 내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이라 그러면 지구 반쪽이 될 텐데, 그죠? 지구 반쪽에 있는 모든 것, 뭐가 될까? 어떤 모든 생명도 될 거고, 생명이 없더라도 어떤 시인이 관심을 가지고 싶은 그런 모든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육사의 시에서 그런 점을 느낄 수가 있네요. 그 윤동주의 시의 서시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시인이란 존재는 주목받지 못하는 것들에 주목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인의 감각과 감성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인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B로 한번 가보면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려는 것으로 인식의 확장이 일어난다. 이것도 괜찮죠? 다음 저 12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자 여기서 수인은 갇혀있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를 지어서 지금 교도소에 갇혀있는 재소자들을 수인이라 그러는데 그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그러면 별들과 수녀들, 수인들의 공통점은 의지할 가지가 없는 사람들인 거네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라고 공감과 연민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이런 소외되어 있는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내가 꼭 안아주고 싶어.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시에서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 의지할 가지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별들, 수녀들, 수인들이었어.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지금 틀렸네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딱 찝으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고비 사막을 끊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디언에게라도. 그러면 행상대나 인디언들, 그럼 내가 만약에 별들이나 수녀들, 수인들 같이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관심 갖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라도 내가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화자는 이런 나의 위로 이런 게 혹시라도 닿지 못하면 정말 더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내가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면 뒤에서 지구의 반쪽을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하며 행상대나 인디언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도 괜찮네요. 그쵸? 마지막 연에서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오니 황혼아 내일도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자, 그럼 내 이 따뜻한 5월의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건 그렇게 따뜻한 데는 아닌데 황혼이라는 그 노란 빛 때문에 내 방이 아늑해졌어. 그래서 나는 내일도 저 푸른 커튼을 걷을 거야. 암암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뭐가? 황혼은 되게 짧은 순간이잖아요. 해질녘이니까 해가 딱 지고 나면은 암암이 아주 어둡게 사라지는 것이 마치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 돌아오는 줄 모르나 보다 하고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5월의 골방에서 아늑함을 느끼면서 내일도 커튼을 걷어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것도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 가지고 우리 표현성의 특징에서 좀 지울 것들을 한번 지워놓고 나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수미상관 기법이 아닙니다. 연의 구분은 딱딱딱딱 돼 있고 4개씩 행이 좀 배열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수미상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촉각적 심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 부드러운, 뜨거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촉각적 심상은 가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죠? 묻고 답하는 형식, 문답법 있었나요? 자, 서리법으로 의문 형태는 보여줬지만 의문의 의도가 있는 말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답이 주어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문답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색채어는 활용이 되어 있나요? 자, 커튼이 푸른 커튼이었죠. 그쵸? 그리고 황혼도 어떻게 보면은 색채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시어이긴 해요. 그쵸? 색채어에 대한 활용은 있는데 시적 공간에 대한 인식? 커튼이 푸르다는 건 어떤 공간에 대한 인식인가? 사실 이런 부분은 정확하지가 않네요. 그리고 반어적 표현을 통해 반어적 표현 없습니다. 그죠? 현실에 대한 비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가지고 우리가 가능한 답을 이렇게 줄여놨어요. 그죠? 근데 느낌상 4번도 이렇게 막 썩
그렇게 탁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가장 지금 적절해 보이는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나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구조를 바탕으로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시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시간 구조를 바탕으로 좀 분석을 했을 때 문제가 더 잘 풀리겠네요. 자,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차가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자, 화자 어떤 감정인가? 지금 눈물을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차가운 물보라가 나를 적신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바다라는 공간에 지금 있네요. 나는. 근데 이 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니까 이마를 적신대. 그러면 최소한 내가 이렇게 파도가 치는 곳에 이렇게 거꾸로 누워 있거나, 그죠? 누워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깊이 바다로 들어가서 이마까지 물이 찰랑찰랑 닿을 정도가 되어야 최소한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나라는 사람은 지금 눈물을 참아야 되고 바다의 차가움을 견뎌야 하고 이런 어떤 극한 상황에 있네요.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파도가 그냥 부서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길길이라는 표현은 어떤 때 쓰죠? 길길이 날뛴다 뭐 이럴 때 쓰는데 그렇게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걷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가 일렁일지라도, 그러면 바닷길, 나의 바닷길이라는 것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을, 바닷길을 알 수가 없어. 그게 막 너무 일렁이고 있어. 이러면 내가 처해 있는 극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내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이걸 이겨나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 나는 홀로인이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인이라. 자, 더불어라는 표현과 홀로라는 표현은 같이 쓸 수가 없죠. 역설이죠. 자, 근데 나는 홀로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는 눈물을 참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구조를 보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혼자 돼 있고 그런 상황은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갈 길을 모르겠고 눈물을 참아야 하는 홀로인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현재라고 볼게요. 이렇다간 쓰러지는 감상의 물거품으로. 자, 감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상해졌는다 이런 표현 언제 쓰죠? 내가 막 우수에 차가지고 어떤 고독을 느끼면서 난 과거에 이랬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상념에 잠기는 그런 것들은 잃었다가 쓰러져 버리는, 그냥 한순간에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물거품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그런 감상이나 상념에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를 자폭하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나를 갉아먹는 그런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내가 있는 이 바다라는 극한 상황은 마치 이 과거에 대한 단절을 위해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서는 분명히 극한 상황이었는데, 그죠? 과거의 나가 어땠냐면 나는 감상이나 상념에 빠져서 스스로를 자폭하는 상태로 내버려뒀던 나가 이 바다에 와가지고, 현재에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띄워보는데, 어디에다가? 바다에다가. 웬 몸을 내어맡긴 천인의 깊이 위에. 천인은 천길의 낭떠러지 할 때 천길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주 깊은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그럼 그 황홀한 순간이라는 것은 지금 펼쳐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 펼쳐지는 거야. 황홀한 순간.
자,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그러면 나는 이 바다에 있어요. 그죠? 바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이라는 것을 꿈꾼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나는 스스로를 막 자폭하고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이 바다라는 공간에서 내가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지금 극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난 그래도 불구하고 난 하늘을 꿈꾸고 싶어. 그리고 그러면 나한테 황홀한 순간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자는 차운 물보라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그러면 지금 내가 요 상황을 참았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과거로 봐야 되겠죠? 과거형이니까. 그리고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상황에도 현재 홀로임을 느끼고 있군. 이런 상황.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죠? 화자가 물거품 같이 일어났다 쓰러졌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왼몸을 내어 맡기며 현재의 바다와 맞서고 있군. 자, 지금 과거 자신에 대한 것들은 아득히 띄워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과거의 나에 대한 미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리고 현재 바다와 지금 맞서는 거는 그래, 바다에서 뭔가 내가 뭔가 이겨보겠다, 바다를 이겨보겠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다라는 표현 통해서 어떤 극복이긴 극복인데 바다랑 싸워서 이겨보겠다? 약간 이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화자는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라는 부정적 과거가 아득히 사라져 현재의 자신과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군. 그쵸? 현재는 이런 것들과는 나는 완전히 단절해가지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하늘을 꿈꿀 거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한다. 내가 만약에 바다만 한 그런 슬픔이 있더라도 나는 뉘우치지 않을 거야. 그런 하늘을 나는 꿈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괜찮네요. 그러면 우리가 1번 문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2번, 4번만 남겼었는데 지금 차운 바다라고 했으니까 촉각적 심상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색채어 사용이 있을까요? 나에서? 자, 색채와 관련된 시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지워서 2번만 남기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에서는 지금 대립적 구조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가의 골방 안과 또 황혼, 골방 밖의 세계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대립 구조고 그리고 나에서는 바다와 하늘의 상하 공간 구조가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 가에서 화자는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 골방 안과 골방 밖 세계라는 대립적 구조를 이루는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그죠? 커튼을 걷어서 외부 세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설명 괜찮습니다.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 중 소외된 상황에 놓인 존재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군. 그렇죠. 지금 별들이나 뭐 수녀들 걔네들한테 다 입술을 보내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인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에서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황혼에게 자신의 바람을 전달함으로써 뭐뭐 하게 해다오 뭐 이런 표현 썼으니까 골방 안이라는 고립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나에서 화자는 천인의 깊이의 바다를 이와 대비를 이루는 꿈꾸어야 할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 바다를 하늘로 여겼어? 아니죠. 바로 틀렸죠. 바다와 하늘은 지금 이렇게 대립적 구조를 상하 공간 구조로 대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과도 맞지가 않아요. 그쵸?
야에서 화자는 이마를 적시는 바다에 울음을 참으며 대응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려는 능동적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 이것도 괜찮죠? 처음에 난 울기만 했다가 그걸 참다가 그마저도 참다가 이제는 하늘을 꿈꾼다라고 했으니까 능동적 자세로의 변화도 괜찮은 설명이네요. 네, 그러면 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